우리 린치피는 한 달에 한 번, 아침 식사 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자, 모니터 보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급한 일 없잖아요. 네. 모니터 보지 마세요. 자, 오늘은 영상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우리 용현 지점장님이 아침에 이제 공유를 해주신 영상인데, 오전에 매니저 미팅 할 때도 이 영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여러분들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년 전이죠. 이제 11년 전인데 저랑 같이 군 생활할 때 제가 소대장일 때 그 제 부소대장 같이 근무를 했던 1년 이제 같이 근무했던 부소대장님이 계셨어요. 뭐 실명을 제가 이거 녹화하고 있나?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존심이 진짜 엄청 세신 분이었어요. 자존심이 되게 세신 분이었고 군생활도 잘 하시던 분이었는데 10년 동안 이제 전역하고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그분의 성향을 아니까 이렇게 보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10년이 지나서 10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주말에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 좀 가능하겠냐고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시죠? 뭘까요? 응?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네.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되게 자존심이 세신 분이에요. 근데 본인도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염치불구하고 이제 소대장님한테 그 금전적으로 좀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전화를 좀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잘 그냥 얘기를 드렸는데 참 그거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그 서장훈의 명언 있잖아요 여러분들. 서장훈이 되게 자산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 돈이 많아서 돈이 있어서 좋은 게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원하는 거 쇼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비참해지지 않고 또 비굴해지지 않고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이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가난을 경험한 분들의 고통 그리고 가난을 경험한 분들의 위기의식은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고 반대로 계속 부유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부유하게 살아왔던 분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근자감은 그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에도 전 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그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 어린 나이들이 아니니까 가면 갈수록 저축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또 지금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네. 대기업에서 27년간 근무하다가 임원까지 오른 뒤 이직한 강타정 씨. 90차례 대기업에 도전해 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높게 잡았던 거예요. 그 정도 경력이니까 어느 정도 레벨의 고수를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시행착오를 거듭한 시간이 2년. 많이 생각나죠. 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로 지금 대중교통으로 그냥 제가 시마켓을 완전히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처분해버렸습니다. 내가 37평 아파트에서 이 릴스톤짜리 여기 왔잖아요. 4개월 동안 중고 나라에 물건을 팔았어요. 어렵사리 찾아낸 일자리는 택배 회사에서 물류 작업을 여러분 참고로 대기업에서 27년 근무하시고 임원으로 이제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국민연금 넣을 때까지는 뭐 해야 되겠나.
퇴직 후 소득과 관계 단절을 겪으면서 한동안 우울감에 시달렸다는 손보경 씨. 은퇴하는 순간에요. 모든 자랑고는 다 끝입니다. 그냥 애들 얼굴 보기 힘들고 집에 앉아있기도 막 진짜 그렇더라고요.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지속적으로 할 만한 일을 찾지 못해 결국 퇴직금을 털어 빨래방을 찾았습니다. 고민 하다가 어디서 오케이가 되냐면 왜 이 돈이 없어도 우리가 마음에서 이 돈이 없어도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일하는 김태학 씨입니다. 5년 전 은퇴 후 블루베리 농장을 시작했지만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에 그쳐 원래 하던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기농이지만 언제까지 투잡을 뛰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래 근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제 희망사항일 것 같고 부득이하게 그만두면 이제 우리 농촌에서 또 소득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코로나19로 올해 취업급여를 받은 50세 이상은 지난해와 비교해 40%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가 된 퇴직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당장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60.5%, 10명 중에 6명이 생활비가 마련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은퇴 후 재취업 성공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재취업해도 70%는 2년을 못 채우는 현실. 최근 한 대학에서 은퇴한 베이비 부머들의 소득 상태를 조사한 결과 소득 하위층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에도 삶을 온전히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게 이 나라 현실이라며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퇴직자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 구조 변화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여겨집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좀 적극적인 방식으로 국가가 자기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을 가지고 그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야 될 그런 시기이지 않나. SBS 박흥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경제활동률이 가장 높아요. 그 경제활동률이 높으면 사실은 소득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노인의 비율도 가장 높아요. 어르신들 일을 한다고 해도 아주 단순 직종의 일에만 수입되고 있다는 거죠. 70을 넘으니까 일하는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노인의 고용률이 높은 거는 일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 노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시스템들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잘못된 일을 너무 심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일을 해야 되네. 그래, 웬만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 예, 여러분들 이런 영상입니다. 네, 너무 좀 길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죠? 네. 저는 진짜 위기의식을 거의 매일 느끼고 살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노인분들이 평생을 열심히 일하셨는데도 빈곤에 처해서 앞으로 살아갈 걱정을 하신다라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나이에서 그냥 항상 픽스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시간은 흐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나이를 먹겠죠? 지금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지금 나한테 주어진 기회가 형태야 여기다 놔둬. 지금 나한테 주어진 기회, 그리고 이 시간,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일생에 딱 한 번 주어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가 이제 흔히 연금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영상도
우리가 재무 상담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영상 같은데, 저출산 고령화는요, 사실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근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고 뭐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고 이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10살인 사람들이 10년 뒤에 20살이 되는 거, 지금 20살인 사람들이 10년 뒤에 30살이 되는 거,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보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럼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서 60대, 70대 뭐 이렇게 되면은 100세 시대에 그때도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자기가 엄청난 커리어가 있거나 기술직에 대한 완벽한 노하우가 있지 않는 한 단순 노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죠. 이제는 건조기인데, 건조기 안에 로봇팔이 나와가지고 빨래를 전부 다 개버린대요. 그럼 뭐 어디 유치원이라든가 혹은 그 외에 어떤 보육시설이라든가 뭐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순 노동을 하는 60대 이상의 분들은 더 이상 취업할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새벽에 밤에 혹시 심야 영화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가면요, 팝콘 치우는 분들, 콜라 치우는 분들, 쓰레기 줍는 분들 전부 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60대 이상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과연 심심해서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을까? 여행 가고 싶지 않을까? 평생을 일해왔으니까 좀 쉬고 싶지 않을까? 근데 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그렇게 고된 일을 할까요? 그분들도 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한테 다가올 현실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에 워라밸? 사실 이렇게 뭐 잡세미나 하거나 이럴 때 뭐 워라밸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우리 일을 하긴 좀 어려워요. 우리는 프로의 일이기 때문에 이 워라밸을 찾으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완벽하게 내 루틴을 수행했을 때 남는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워라밸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건 모순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경영인 모임을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CEO 분들도 계시고 임원분들도 계신데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20대, 30대, 40대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에서는 은퇴하고 스타트업에 뭐 임원이라든가 이렇게 스카웃이 될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그분들이 연봉을 2억에서 3억을 받아요. 예를 들어 대기업의 임원이면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스타트업의 임원으로 이제 퇴직을 하고 들어가면 스타트업 임원에서도 최소한 1억 이상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타트업의 대부분의 순이익이 연간 1억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고용해요?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정말 더 알차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모든 지표가 너 오늘 하루 진짜 열심히 안 살면 너 나중에 정말 죽는다 라고 다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네. 조금 더 우리가 위기의식 갖고 현명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으로 워밍업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 문구 완성을 제가 좀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있는 프로필 문구들이고, 네. 제가 이렇게 두 분의 프로필을 좀 한번 읽어드리고자 해요. 한 분은 서영 프리미어님이고요. 한 분은 진아 부팀장님입니다. 네. 제가 이분들의 프로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이 프로필 작업을 하면서, 어딨죠? 정말 되게 감사하고도 놀랐던 게요. 좀 뭔가 20, 30대 분들 프로필을 받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고쳐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진아부 팀장님 그리고 서영 프리미어님 프로필 받았을 때 거의 제가 문단 수정을 안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진실되게 굉장히 간절하게 써주신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보고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우리 진아부 팀장님. 네. 진아부 팀장님 프로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어차피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 자, 하고 싶은 것보다 잘하는 것, 경제 자유를 꿈꿔라.
중학교 때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유년 시절은 턱없이 부족했고 가난했다. 그런 삶이 당연했고 현실에 안주했다. 그래서 꿈도 희망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사회초년의 열정페이는 당연했고 적응하는 삶도 당연했다. 돈 때문에 현실에서 커다란 벽을 마주쳤을 때의 괴리감, 언제까지 안주만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 자각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부자들의 생각과 습관 등을 배우려 각종 재테크 책 및 강좌 등을 찾아다녔고 때마침 만났던 자산관리사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제시해준 재테크 실천과 함께 직업을 바꾸어 하루하루 열정과 보람을 느끼며 감사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금융업을 시작한 지 12년, 내 집 마련의 꿈과 경제 자유를 이루었고 나의 성공 비결인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말한다. 현재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 꿈꾸는 미래와 괴리가 있는 분, 직업을 바꿔라. 성장과 성공을 경험한 내가 당신의 올바르고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주겠다. 내 직업은 수많은 이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행복과 미래를 컨설팅하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더불어 나의 지속적인 전문성, 성장 및 경제적 성장도 동반되는 일. 승진하지 말고 직업을 바꿔라. 성장하여 성공하고 싶다면 앉은 자리를 바꿔야 한다. 앉은 자리를 바꿔야만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서영 프리미엄님. 자, 내가 제공하는 가치의 크기가 내가 받는 보상의 크기다. 일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난 저는 책임감과 성실함을 무기로 지금까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해서 인사관리부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남녀 차별, 급여 차이, 승진의 제한 등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과거인데 얼마나 심했겠어요. 네. 그래서 대기업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었지만 무리한 확장으로 인하여 자금난이 어려워지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와, 정말 이 연륜이라는 게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만 누구나 그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듯 우리 인생도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옆에서 길을 안내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듯이 저도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인생의 동반자로서 금융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용기 내어 환경을 바꾸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선택하고 도전하고 성장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두 분의 이제 프로필을 읽으면서 참 정말 마음이 많이 뭉클했고, 예, 앞으로도 이 마음가짐으로 잘 되시기를 제가 서포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필 문구를 완성을 해서 같이 읽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 사진. 네. 우리 코어 지점의 현기 FA가 프로필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명함 전달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현정 팀장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정영기 FA님, 그리고 김종수 FA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제가 이제 명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네. 항상 앞에 나오는 게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현정 팀장님, 네. 자, 그리고 현기, 나오고 있고, 자, 우리 종수. 감사합니다. 네. 자, 현기. 영훈이가 사진 좀 부탁해. 자, 이쪽으로.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명함 잘 쓰시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만 클럽. 네. 자, 제가 100만 클럽 인센티브 제도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너무나도 이게 약간 과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업계 평균 대비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도, 예, 어마어마한데, 제가 이제 줄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12월 달에 달성하신 분들은 변경 전으로 제가 다 지급을 하겠습니다. 자, 100만 클럽 달성자, 최고급 식사, 그리고 10만 원의 시상금, DB건당 4,000원 플러스 2,000원이고, 200만 클럽은 최고급 식사, 그리고 30에서 20만 원으로 시상금을 좀 낮췄습니다. DB건당 플러스 3,000원, 이거는 똑같고요. 자, 그리고 300만 클럽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 그리고 최고급 식사. 자,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를 변경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12월에 달성하신 분들은 1월에 변경 전으로 다 지급을 이미 다 반영을 해드렸고,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지점 효율란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요렇게 이제 변경을 했고요. 2022년 12월에 100만 클럽 달성자분들, 이제 확정 달성하신 분들이에요. 한 분씩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 퍼스트 지점의 이지원 팀장님, 예,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퍼스트 지점의 김지순 프리미어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퍼스트 지점의, 예, 김혜진 FA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어 지점의, 예, 이종화 부팀장님,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어 지점의 최임 프리미어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VVS 지점의 장현우 프리미어님. 네, 그리고 우리 VVS 지점의 김현정 팀장님. 네. 자, VVS 지점의 정종우 프리미어님. 네. 누구시지? 아,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시그니엘 지점의 이창현 프리미어님. 엄청 많죠? 지점별로도 굉장히 골고루고. 네. 자, 그리고 시그니엘 지점의 황호연, 예, 프리미어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200만 클럽 달성자. 이제 확정입니다. 200만 클럽 달성자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퍼스트 지점의 박진아 부팀장님,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감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확정 달성입니다. 네, 12월 달도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했고요. 이렇게 그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꾸준히 리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박진아 부팀장님은 올해 이제 또 지점장을 목표로 또 리크루팅이라든가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또 계속 노력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린치핀에서 100클럽을 가장 많이 달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박진아 부팀장님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7번 달성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100클럽은 한 번 달성인 거고 200만 클럽 달성하면 2번 달성, 300만 클럽은 3번 달성,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이제 예, 우리 300만 클럽 달성자 우리 예,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호준 지점장님입니다. 김호준 지점장님이 6번, 박진아 부팀장님이 7번 이렇게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2023년도에 클럽 최다 달성자 인센티브를 드릴 건데 이제 2024년도에 드리는 인센티브겠죠. 어떻게 드릴 거냐면 이렇게 드릴 거예요. 자, 2023년도 기준으로 이제 쭉 카운터합니다. 2023년도에 100클럽은 1번, 200클럽은 2번, 정상 기준으로 300클럽은 3번, 100클럽을 달성한 걸로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달성하신 분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진아 부팀장님이 100클럽을 7번을 달성을 했잖아요. 7번. 그쵸?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정산 인정 실적 1월부터 7월까지 총 7번이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래서 인센티브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드릴 거예요. 어떻게 드릴 거냐? 정산 인정 실적에 7번 달성하셨으니까 7%를 7번을 드릴 겁니다. 예.
엄청나게 큰 인센티브죠. 네. 반응들이 별로네. 네. 안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안 할게요. 네. 안 하겠습니다. 예. 취소하겠습니다. 네. 이해하기까지가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7번을 달성하셨잖아요. 그러면 7번이니까 7번의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예요. 1월부터 7월까지 7번, 2월부터 8월까지 드리겠죠. 그리고 7번 달성하셨으니까 7%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클럽은 3번이니까 12번 달성하면 몇 번이죠? 36번이죠. 그러면 인정실적의 36%를 1년 내내 드리는 거예요. 미쳤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우중 지원장님도 300클럽 달성자로서 네, 소감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럽 꼭 달성해보고 싶었는데 달성하게 돼서 너무 제가 끊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300클럽 도전을 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최다 달성자 인센티브는 제가 이제 또 하나 만든 인센티브고, 요번에 인센티브도 제가 좀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유지율 규정이라든가 뭐 운영비 기준도 좀 조절을 다 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했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많이 달성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늘렸고. 그래서 이 클럽 달성 인센티브는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가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2023년도부터 이제 다시 카운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클럽 달성 꼭 여러분들 신경 써서 많이 해주시고 2024년도에 그 인센티브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12월 달성자분들은 점심에 갈 것 같아요. 심포니 오브 차이나에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좀 라이트하게 갈게요. 이제는. 좀 너무 과하지 않게, 예, 좀 라이트하게 가겠습니다. 아, 물론 계속 그렇게만 가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는 뭐, 어디 뭐, 호텔 뷔페도 가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때그때 이제 상황을 봐서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달성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식당 예약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요. 일단 오마카세는 다 불가능해요. 거기는 최대 8명밖에 못 왔는데, 지금 인원이 14명, 15명 달성을 해버리잖아요. 네. 지금 여기도 예약을 해봐야 지금 알 것 같아요. 근데 또 따로따로 앉아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자, 일단 우리 진아 부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15M 3개월 연속 달성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린치핀 퍼스트 지점의 박진아 부팀장님, 15M을 3개월 연속 달성을 하셔서 이 인센티브를 드리게 됐고요. 예, 트로피 제가 이미 드렸죠. 그리고 몽블랑 펜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같이 롯데백화점에 갔어요. 그래서 몽블랑 매장에서 이렇게 이제 고르게 되셨고, 네, 이렇게 각인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식사까지 이제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각인된 몽블랑 펜이 몽블랑에서, 예. 자, 요렇게, 자, 쭉 볼게요. 오케이. 네. 자, 요렇게, 예,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여러분들 몽블랑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뜯어보시죠. 네. 한번 뜯어보시죠. 여러분들, 90만 원짜리 펜입니다. 네. 몽블랑에서 가장 비싼. 네. 우리 쪽에 가져야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15M 3개월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진짜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15M 하고 계신 분. 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어떤가요? 와, 영롱하네요. 네. 네. 자, 잘 쓰시고요. 네, 진심으로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5M을 이제 6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나눠놨어요. 제가 인센티브. 여러분들 다 보셨죠? 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창현 프리미어 15회 몇 개월째죠? 이제 현재가 2달째. 그럼 이번 달이 이제 세 번째 달인가요? 야, 여러분들, 몽블랑 펜은 저거는 이제 가장 최고급 몽블랑 90만 원짜리인데 네,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게 셉니다. 예, 세요. 네, 자, 우리 본부원분들 15M 도전합시다.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15M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우중 지점장님 요번에 인센티브 어떻게 받으셨냐면요. 300클럽 달성해서 100만 원 받으시고요. 리크루팅 인센티브 40만 원, 월간 매니저 챔피언 10만 원, 분기 매니저 챔피언 15만 원, 2대2 지점 매치 승리 50만 원 해서 여러분들 인센티브만 215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네. 아니, 215만 원 이게 인센티브 말이 됩니까? 네, 이건 정말 야, 여러분들 많이 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 자, 린치핀 챔피언 어워드 월간 챔피언과 22년 4분기 챔피언 여러분들 발표할 건데요. 있는 힘껏 박수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약간 좀 주눅이 들잖아요. 네, 좀 이걸 한번 깨보자고요, 우리가. 자, 22년 12월 영광의 챔피언 시상. 먼저 건수 챔피언. 자, 12월에 건수 챔피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22년도 12월에 영광의 건수 챔피언은 축하드립니다. 12월 건수 챔피언 28건 123만 8,984원 린치핀 VVS 김현정 팀의 김현정 팀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야, 이번에 이제 팀장으로 또 승격을 하시면서 대단합니다. 자, 예,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또 100클럽도 달성하셨잖아요. 그쵸?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급에 이제 건수 챔피언 시상금은 다 반영을 해드렸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자. 그냥 진짜 달성하자, 그냥 열심히 하자 이 생각만 하면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1월 첫 월급, 2023년 1월 첫 월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기부여도 그렇고 저 자신에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그래서 그리고 저희 팀원들에게도 우리 팀장이 하면 하는구나 라는 것도 좀 보여주고 여러분들, 이거 좀 멋있네요. 네. 팀장이 되고서 팀원들 케어하랴, 일하랴, 좀 아직까지는 정신이 없는데 두 가지 놓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 응원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멋있네요. 매니지먼트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영업도 잘 하시고요. 예, 우리 또 선희 FA님이 또 이렇게 따봉 또 해주시네요. 네,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아마 이번 월급이 지금 한 6년 정도 보험일 하시면서 받으신 급여 중에 가장 큰 급여죠. 네, 1,000만 원을 훌쩍 넘기셨잖아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22년도 12월에 영광의 인정실적 챔피언. 참고로 요거는 지점장님들의 업적은 다 빼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누굴까요? 예, 축하드립니다. 역시, 예, 영원한 챔피언! 24건에 203만 384원! 린치핀 퍼스트 지점의 박진아 팀, 박진아 부팀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자, 12월, 그리고 200클럽을 달성하셨죠? 요렇게. 네. 단골 손님. 네. 자, 이따가 또 불러야 되니까 그냥 여기 옆에 계세요. 네. 네.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자, 200클럽 달성과 또
12월에 인정실적 챔피언을 달성을 하신 박진아 팀의 박진아 부팀장님이십니다.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뭐 100클럽 하면서 앞자리에 나왔을 때 되게 쭈뼛쭈뼛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적응하면서 하려고 표정도 조금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자극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기대에 조금 부응하고 욕심도 조금 내고 열심히 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쭉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2023년도는 우리 박진아 부팀장님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2월에 영광의 매니저 챔피언이죠.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인당 생산성이 나왔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시그니엘 지점의 김우중 지점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당 생산성 보세요. 인당 생산성. 인당 생산성이 2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와, 정말로 대단합니다. 대단해. 시그니엘 지점 이번 연도 정말 한 500% 성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시상봉투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300만 클럽도 달성하셨고, 자, 그리고, 네, 12월에 매니저 챔피언까지. 자, 요렇게. 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자,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짜 이 300만 클럽이나 이런 인정 실적보다 이 매니저 챔피언 시상 받는 게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매니저 챔피언 시상을 받게 된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계약에 크게 들어가서 인당 생산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제 계약을 빼고 나서도 인당 생산성이 가동 인원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이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직 이 규모가 큰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인당 생산성이 크게 나오는데 목표하는 거는 저희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점원분들도 다들 매달 최소 100만 원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해요. 영업을 린치핀에 합류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영업을 시작하면서 100만 원이라는 거는 저희한테는 되게 자존심이거든요. 개개인들도. 그런 자존심이 다 모여서 이런 인당 생산성이 계속 높게 나오는 것 같고 앞으로도 지점원들이 늘어나더라도 제가 처음에 영업 시작했던 거로 저희 지점원분들이 같이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항상 목표하는 개인 목표 최소치를 저희는 항상 100만 원으로 잡고 있고 신입들이 들어와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병준 FA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거를 목표로 그 수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 23년도 시그니엘 정말 많이 성장할 건데 여러분들 본부원분들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지점 성장하면서 본부원 여러분들도 다들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집니다. 자, 이어서 다 시상금은 반영을 해드렸고요. 오늘 받으시는 급여에 다 포함이 돼서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분기 영광의 인재 챔피언 시상. 이제 22년 4분기입니다. 자, 건수 챔피언 축하드립니다. 박진아 부팀장님 63건에 571만 5,710원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매니지먼트도 영업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계신 우리 박진아 부팀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시상봉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자, 4분기 건수 챔피언. 자, 아까 사진 찍었으니까 이건 제외할게요. 네. 11, 12월에 가장 많은 건수를 달성하시고 사실은 인정 실적까지도 더블 챔피언입니다. 네. 일단 감사하고 지금 의뢰를 해갖고 일단은 2023년 상반기에도 모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 우리 진아부 팀장님 혹시 린치핀 내에 라이벌이 있나요? 선의의 라이벌이? 라이벌이요? 예. 내 적수가 될 만하다? 이 친구는. 지점장님. 누구요? 우중 지점장님. 아, 지점장들 제외하고. 제외하고요? 예. 저는 상현 프리미엄님. 좋습니다. 서로 그럼 라이벌 관계로. 네. 선의의 경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인정실적 챔피언 여러분들 과연 누굴까요? 이게 중복은 안 돼서 제외하고, 네, 중복은 안 됩니다. 네, 더 많은 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과연 누굴까요? 축하드립니다. 두분의 승자는 김현정팀 정정원 프리미어님 41건에 332만 3,998원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아까 구두 신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네. 자, 우리 항상 솔선수범해주는 우리 정종호 프리미어님 정말 인재죠. 우리 급여 포토샵도 우리 정종호 프리미어님이 전부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설 연휴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잠시만요. 봉투 드릴게요. 우리 정종호 프리미어님 100클럽도 달성하셨고 4분기. 예, 자, 봉투 2개 드리겠습니다. 사진 아까 안 찍었으니까 사진 한 방. 네, 감사합니다. 사실 좀 지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예상을 못했나요? 슬리퍼 신고 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인치피 나와서 이제 100만 꾸준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운 좋게 이제 이렇게 달성하게 되는데 사실 지나 팀장님께서 원래 대표 자리인 거 맞으시니까 저도 어쨌든 더 실적도 이제 제가 실질적인 1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도 인치핀 같이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참 진짜 인치핀에 너무 좋은 인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4분기 영광의 매니저 챔피언 축하드립니다. 이관왕 시그니엘 전성시대 김호중 기업장님,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분기 인당 생산성이 100이 넘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자, 우리 우중지점장님 아까 사진 찍었으니까 사진 제외하고, 네, 자, 여기, 네, 자, 대단합니다. 12월 매니저 챔피언에 이어서 22년도 4분기의 매니저 챔피언까지 달성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기를 이렇게 받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앞에 오른쪽 그래서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이거 여기 보이는 이 100만 원 이상을 1분기에도 꼭 달성하고 23년도에도 더 계속 꾸준히 달성하고, 또 신입분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기존 경력 사원분들도 원래 하시던 만큼 잘하시던 것 제가 잘 지켜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상식 마쳤고요. 네, 중요 공지 강조사항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2대2 지점 매치 하고 있었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네, 직가팀과 무슨 팀이었죠? 부전승팀. 네, 자, 결과 2200대 1500으로 직가팀이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최준용 위원장님,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매치가 떠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이기는 걸로. 네. 자, 우리 지원지 위원장님,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쉽네요. 네. 나도 큰거 많을걸. 예. 해줘가지고 다들 진짜 감사하고, 다음 결과는 저도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용현지 위원장님, 이제 승리하셨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기니까 일단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형태야, 이거 마이크 새 거 좀 갖다 줘. 저번에 졌을 때 되게 기분 별로였는데 이번에 이기니까 기분 되게 좋고, 이런 기회가 또 있다고 하면은 또 이겨서 날먹하고 싶습니다. 날먹이요? 날먹이 뭐예요? 날로 먹는다. 아유, 또 열심히 잘 하셨으니까죠. 네. 잠시만요. 자, 우중지 위원장님, 지금 유일하게 린치핀에서 2승 지점이에요. 패배가 없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크림만 발라서 손이 미끄러워. 어떻게? 매치에서 저번 적이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좀 해서 갖다 줘. 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좀 마이크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예, 제가 이 두 분에게는 50만 원씩, 예, 시상금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지점 매치는 계속 할 건데요. 이제 23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언제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대1대1대1로 할 거예요. 이제 진정한 진검 승부입니다. 1대1대1대1로 깔끔하게 한번 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땡큐. 자, 승리팀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자, 박용현 지점장님 1승 1패, 그리고 김웅중 지점장님 2승. 예, 계속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0만 원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보장상담 자료 모음집을 제가 제작을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영업 자료들 많이 넣어놨는데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것도 이제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안 받아가신 분들은 저한테 USB나 뭐 외장하드나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 파일 그대로 넣어드리니까 이 파일만 받고 그냥 오케이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이 파일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한 1시간 정도 시간 내가지고 다 이렇게 열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장상담 자료라고 되어 있는 거는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본을 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네. 우리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말로서 잘 풀 수도 있겠지만 증거 자료라든가 뭐 그 외에 영업 자료라든가 보장 자료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바로 좀 우리가 써야겠죠. 아니면 뭐 핸드폰에라도 다 저장을 하고 계시던가, 네. 뭐 노트북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노트북에 다 저장을 해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왜 꼭 보셔야 되냐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바로바로 보여드리려면. 네. 그래서 요거 좀 제발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힘들게 종합하고 만들었는데 지금 조직원의 3분의 1밖에 안 가져가셨어요. 꼭 저한테 USB라든가 외장하드 주시면 제가 다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 그리고 매니저 승격 시스템.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의 약간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본부원 분들이 이제 린치핀 잡세미나에서 제가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린치핀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에 이런 제도는 린치핀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 제가 만들었으니까. 네. 자,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이거를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매니저 되시는 분들도 많고 이 중에 아마 절반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린치핀은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고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물론 뭐 FA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실 수 있지만요. 자, 이걸 이제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먼저 질문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우리 린치핀 독립사업단의 수수료 매니저 승격 이 기준표 우리의 규정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이거 헷갈렸다, 궁금했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런 게 있다라면 저한테 언제든지 오셔서 물어보셔도 돼요. 있으신 분? 궁금한 내용 없으세요? 그럼 이거 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요? 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지점장님들 중에 준용이가 좀 이거 같이 계산 좀 해줘. 응? 자, 먼저 린치핀에는 7단계로 승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부팀장, 팀장, 부지점장, 지점장, 슈퍼지점장, 본부장, 사업단 이렇게. 제가 이 제도를 만들 때 대한민국에서 한 명을 리크루팅 했을 때 매니저 수당인 OA를 주는 회사는 없었어요. 네. 자, 7단계로 승진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승진에 대한 기준도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FA분들 성장하고 성공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네. 그리고 가장 파격적인 게 뭐죠? 1년 평가를 안 하잖아요. 1년 평가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달에 유질 완전히 안 좋아져가지고 승격 놓치고 또 1년 열심히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분기마다 1년에 4번이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승진하라고 정말 주어진 기회거든요. 자, 일단 FA부터 보면요. 미니멈 테이블이 70 테이블이죠. 이게 출근만 하면은 70 테이블을 드려요. 70 테이블은요. 50만 명 설계사 중에 5,000명도 못 받는 테이블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테이블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레이드 9죠. 그리고 한 단계만 승격을 해도 등급이 바뀌어요. 프로 등급, 그 위에 이제 프리미어 등급, 그 위에 탑, VIP, 린치핀, 이사상무, 전무, 린치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근만 하시면은 미니멈 테이블을 드리고요. 3개월 평균의 정산 인정 실적을 봤을 때 70에서 84이면 7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00에서 110이면 74. 뭐 200 이상이다 그럼 80. 뭐 이런 식으로 최대 85% 테이블까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리크루팅을 할 때 신입분들은 70부터 시작을 하고 경력인데 어느 정도의 커리어를 보유한 경력자면 제가 75%라든가 혹은 그 외에 다른 테이블을 얼리버드 기간으로 1년을 드립니다. 네. 그 제 체크리스트에 다 적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베네핏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직영제랑 다른 게 지사제는 매니저 수당이 어떻게 나와요? 테이블 차이가 전부 다 매니저 수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86 테이블을 받는 지점장이에요. 근데 내가 10명을 리크루팅 했어요. 다 신입이에요. 다 70 테이블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 차이? 16% 차이의 수수료 테이블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게 말도 안 되게 커요. 그래서 지사제가 70 테이블을 잘 안 줘요. 막 60 테이블 주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유튜브 촬영해서 뭐 회사 더 많이 준다라는 뭐 회사는 원래 FA들한테 5 테이블 막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지사장은 막 뭐 8호 테이블 받아요? 그럼 몇 퍼센트 테이블 차이? 35% 테이블 차이. 계약 하나를 똑같이 받는 수준으로 그렇게 했었다고요. 근데 린치피는 업계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테이블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급여의 참고사항에서 참고사항 누르시고 스크롤바 내리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몇 퍼센트 테이블을 받는지 숫자로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숫자로 1% 단위로 테이블을 나눠놓은 회사가 조직이 아예 없어요. 예. 제가 사업부장 고생 좀 시키고 있습니다. 1% 단위로 린치핀은 전부 다 나눠놨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인카 규정 그대로 갖다 써요. 그래서 등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몇 퍼센트 테이블을 받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명성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로 해볼까요? 자, 우리 선희 FA가 지금 70 테이블을 받아요. 근데 되게 영업을 잘하셔가지고 150, 150을 한 거예요. 이번 1분기에. 그러면 2분기에 어떻게 되죠? 3월달 월급으로 4월, 5월, 6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3월달 월급이 4월에 나오잖아요. 그럼 4월달 월급이 어떻게 돼요? 77 테이블까지 올라가서 77 테이블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드가 탑, 그레이드 실버기 때문에 품위 유지비 10만 원을 이 직급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내내 드립니다. 이 품위 유지비는요, 이 직급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줘요. 이 직급을 유지하면서 실적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 직급이면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품위 유지비가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 30, 50,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본사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외작의 본사, 그 돈 많은 외작의 본사에서도 이거를 하는 회사가 매트밖에 없어요. 그것도 기준이 얼마나 높냐면 여기 매트라이프 원수사 출신 계세요? 없죠? 그냥 기준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3W 100주 이상 하거나 린치핀 2사급 이상을 해야 그때부터 줘요. 거기도 등급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여러분들 이게요. 지금 우리가 50명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명 조직으로 성장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품위 유지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있겠죠? 한 20% 정도, 10%, 20%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단순히 20만 원대라고만 가정을 해도 어때요? 한 달에? 저는 400에서 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그냥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네. 그러니까 제가 1년 4개월 동안 지금까지 인센티브 준 금액이 1억 8천이에요. 제 엑셀에 다 적혀 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베네핏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품위 유지비가 있고요. 최고 등급인 린치핀이라는 등급이 있어요. 이거는 500 이상 했을 때. 린치핀 근속연수 2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 최고, FA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테이블이 8호 테이블이에요. 품위 유지비를 100만 원씩 드립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면은 이것만 받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아까 우중지점장님이 받으신 것처럼
매달마다 거의 200만 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을 거예요. 그럼 그거 1년으로 계산해 보면은 2,4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500 이상 계속 하시면은 수수료가 뭐 나중에 뭐 한 7천, 8천만 원씩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인센티브를 FA 등급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이 안 돼요, 이거. 저 정말로 다른 지사장들이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팀장 이상 승격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팀 매출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매출, 팀장의 매출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팀장부터는 팀원의 매출을 다 합친 걸 평가를 해요. 그걸로 해가지고 만약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7, 5%는 팀장으로 일단 승격을 하면은 무조건 아무리 떨어져도 7, 5%는 제가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만 모든 팀원들이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팀장도 일을 안 해. 그럼 제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1년. 1년 동안 발전이 없다? 그럼 다시 그냥 FA로 직책은 팀장이어도 FA 수준으로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기회를 전 드립니다. 예. 항상. 자, 그리고 그레이드 브론즈부터 린치핀까지는 생손보 유지율 88% 이상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린치핀의 유지율 100%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 유지율 88%는 진짜 비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이거 이상입니다. 게다가 손보 유지를 따로 보지 않아요. 저는 본사에서 생보, 손보를 따로 평가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손보 합산 유지율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진짜 우리 FA분들 성장하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리고 이게 분기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번 분기가 좀 어려웠어도 다음 분기 빡 3개월 열심히 하면은 또 승격의 맛을 볼 수 있어요. 또 베네핏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공평하게.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혹시 어려우신 거 있으세요? 없죠? 자, 그럼 이제부터 부팀장.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안다 그래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잘못 알고 있어. 네. 자, 부팀장. 부팀장은요. 정식 매니저가 아니에요. 정식 매니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운영비도 어떻게 해놨어요? FA부터 부팀장까지는 그냥 FA 기준으로 운영비를 내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부팀장 같은 경우에는요, 한 명을 뽑으시면 돼요. 리크루팅을. 부팀장 제외하고. 그리고 부팀장, 여기는 정식 팀이 아니기 때문에 팀의 평가를 안 봐요. 그냥 부팀장이 될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의 평가만 합니다. 부팀장의 생손보 유지율이 88% 이상. 그리고 부팀장의 3개월 정산 인정 실적. 이거 말이 돼요? 이거 60 이상. 여러분들 린치핀의 절반이 100클럽을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냥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스스로 승격하라고 만든 제도예요, 이게. 정산 인정 실적 60 이상. 유지율 생손보 합산 25일차 88% 이상 한 명 리크루팅 했을 때 부팀장이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제도냐면 저는 목표를 세울 때 나중에 뭐 1000명 조직해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일단 맛을 보라는 거예요. 자, 신입을 뽑으면 대부분 70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호연 프리미어가 친구를 리크루팅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경력이 없던 친구예요. 리크루팅 했어요. 그럼 위촉자 기준이 있죠? 위촉자 기준 뭐예요? 생보 또는 손보협회에 등록될 것, 이력서를 제출할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죠? DB 인풋 10개 이상 하거나 원천 DB 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제대로 메인 DB, 그리고 10만 원 이상의 가동을 하는 거. 이게 위촉자 기준이에요, 린치핀에.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물론 출근이나 이런 거 당연히 해야겠죠.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자, 그랬을 때 그렇게 호연이가 A라는 친구를 도입을 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기준 맞췄죠. 한 명 도입 끝났죠.
그 친구가 위촉자 기준에 됐다라면. 그리고 호연이가 88% 이상의 생성부 유지율을 가지고 있고 부팀장의 3개월 정산 인정 실적이 60 이상이에요. 저는 유지율을 한 명 한 명 다 볼 수 있고 제가 팀으로 설정하면 팀 유지율 다 나와요. 인카는. 그런 지사제 서포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돼 있어. 제가 다른 회사 전산들도 다 봤거든요. 그냥 비교가 안 돼요. 구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너무 자유도가 높아요. 여기는. 자, 그렇게 했을 때 부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70을 뽑았으니까 호연이가 뽑은 사람은 70 테이블을 받겠죠. 그럼 부팀장은 몇 퍼센트 테이블 받아요? 몇 퍼센트 테이블? 여기 73 테이블을 받는 거예요. 70부터 72% 받는 사람을 내가 직도입자로 데리고 있으면 73 테이블을 받습니다. 근데 호연이가 마침 뽑은 사람이 경력직이고 MDRT를 했네. 그럼 75% 테이블을 받을 수 있어요. 저랑 조율을 해서. 그럼 호연이의 테이블이 몇 퍼센트가 돼요? 한 번에 79가 돼요. 그럼 FA가 79 테이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진아 프리미어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매달 200씩 그냥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한 명 도입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게 안 떨어져요. 이 75%를 받는 분이 얼리버드 기간인 1년이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7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떨어지겠죠. 근데 부팀장도 영업을 하잖아요. 당연히 영업을 해야죠. 좋은 테이블 받는데 부팀장이 영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73 테이블을 받아야 되는데 부팀장이 영업을 해가지고 뭐 76 테이블, 77 테이블을 받을 수 있다. 그럼 76, 77 받는 거예요. 두 개 중에 높은 걸로 적용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안정적으로 수수료 테이블 승격이 완료가 됐죠. 쿠션이 있죠. 그리고 내가 영업하거나 아니면은 내 조직원이 한 거 대비해가지고 내가 받는 테이블 두 개 중에 높은 걸로 적용시켜버려요. 그러면 두 가지의 베네핏이 생기는 거예요. 부팀장만 돼도. 일단 첫 번째, 내가 받은 계약의 수수료 테이블이 높죠. 그러니까 높은 테이블로 월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뽑은 사람은 75고 내 테이블은 79예요. 그러면 이게 오버라이딩 어떻게 나온다고요? 75% 테이블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을 했어요. 그럼 이 똑같은 계약을 79 테이블로 했을 때 월급이 다르겠죠.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75 테이블로 200을 했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2천만 원이 나왔어. 79 테이블로 똑같은 계약을 200을 하면은 2천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2,300만 원이 나와요. 왜? 테이블이 높으니까. 테이블이 높을수록 월급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월급의 격차가 300이에요. 그럼 그 300만 원이 뭐예요? 이 부팀장의 추가 소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FA가 받는 소득은요. 신계약 수수료, 나중에 받게 된 분급 수수료, 그리고 시책. 이 세 가지가 끝이죠. 뭐 린치핀 인센티브 빼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내가 원래 최선을 다해서 1,0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어떤 각성을 해서 이걸 2,000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런 건 불가능하다니까요. 아니, 가능해도 너무 힘들어요. 아니, 자본주의를 이용해야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 하나를 더 늘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3개를 받는데 여기에 매니저 수당이라는 거, 매니저 운영비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더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점장이 됐을 때 제가 또 드리는 베네핏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늘려가지고 이걸로 나머지 소득을 채우는 거예요. 아니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현명하잖아요. 그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자본주의를 이용하라고. 이 제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 고뇌와 연구가 있어요. 이 테이블 안에. 이게 린치핀의 최고 장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영업한 거 플러스 알파로 매니저 수당까지 받아버려요. 한 명만 뽑았는데. 그리고 이게 제가 사람의 심리를 정말 잘 이용해놨어요. 70에서 72%를 받으면 73을 받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뽑은 사람이 73이 되는 순간 내가 76이 돼요. 그럼 매니지먼트 안 하겠어요? 내가 영업해가지고 76 받는 것보다 내가 뽑은 사람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73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내가 76 받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른데 매니지먼트를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받는 혜택. 사람은 내가 받는 혜택이 없으면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으면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이상하지. 내가 받는 혜택도 없는데 그걸 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직의 발전이라든가 내가 받는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거야. 이런 결과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부팀장입니다. 여러분들 부팀장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 팀장. 여러분들 팀장은요. 몇 명 도입? 2명을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2명을 뽑아도 되고요. 내가 뽑은 사람이 누군가를 또 뽑아도 돼. 상관이 없어요. 내가 A, B를 뽑아도 되고요. 내가 뽑은 사람 A가 A-1을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팀장, 팀장, FA가 되는 거예요. 피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최고 등급인 97% 테이블을 제가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결국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무도 피해보는 구조가 없는 거예요. 내가 97을 안 주면 성장한 사람의 최고가 96이 되겠죠? 그 조직에서 최고 성장한 사람이 9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다 97을 드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다 성장할 수 있어요. 끝까지. 유리천장 없이. 자, 그래서 2명을 뽑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정식 팀장으로 승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팀의 3개월 정산 인정 실적을 봅니다. 그게 몇이에요? 200. 팀의 전체의 정산 인정 실적이에요. 그리고 팀장의 업적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뽑은 팀원 2명이 10을 해요. 그리고 내가 180씩 해. 그래도 승격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180을 하는 팀장이 10 하는 사람을 성장을 못 시킬까요? 우리가 영업조직인데? 당연히 성장을 시키겠죠. 가만 놔두겠어요? 물론 이걸 악용했다가 걸리면은 저한테 예, 매니저 승격 못 하겠죠. 자, 그리고 팀의 이제 이때부터는 개인 유지율을 안 봐요. 팀의 생손보 유지율을 봅니다. 근데 그것도 낮아요. 88% 이상. 린찐핀 여기 40-50명의 전체 유지율이 생손보 합산해가지고 90%가 조금 넘어요. 근데 문제는 생손보를 따로 본다는 게 문제지. 네. 그리고 팀장의 3개월 정산 인정 실적 60 이상. 지점장 승격할 때는 지점장 될 사람의 개인 업적을 안 봐요. 지점의 업적만 봐요. 근데 부지점장까지는 부지점장 될 사람의 개인 업적까지 봐요. 왜? 천천히 영업하면서 필드에서 호흡하면서 최소한 기준을 맞추면서 돈도 벌고 매니지먼트 하라는 거예요. 영업조직이 영업을 매니지먼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에 대한 경력, 커리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 그리고 만약에 팀 내 마케팅 전무가 있어요. 팀 내 마케팅 전무는요, 84테이블을 받아요. 그러면은 팀장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테이블보다 그 사람이 테이블이 더 높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팀장한테 이례적으로 84테이블을 적용해 줍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한 오버라이딩은 없어요.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매니저가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규모의 경제가 나중에 만들어질 수 있고, 물론 근데 이런 일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왠 줄 아세요? 자, 400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400 이상. 네. 그랬을 때 팀장한테는 이례적으로 오버라이딩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단계로 승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악 물고. 그 대신 84테이블까지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부터는 200에서 220, 80, 81, 82, 83까지 드려요. 그러면 도대체 80 테이블을 받는 사람들은 50만 설계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들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80 테이블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1000명도 안 돼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부지점장. 조직 내에서 3명을 뽑아요. 그리고 부지점의 3개월 정산 인정 실적 300 이상, 생손보 유지율 88% 이상. 이때 부지점장의 3개월 정산 인정 실적이 부지점장부터 60이 아니라 80 이상이셔야 돼요. 네. 왜냐면 직책에 걸맞게 영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낮죠. 네. 그랬을 때 84, 85를 드립니다. 300에서 450은 84, 450에서 600은 85. 여기까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팀장만 돼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좀 월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82%를 받는 팀장이에요. 린치핀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매니저. 그랬을 때, 자, 손보가 있죠, 손보. 여기 보시면요. 일단 팀장이 본인이 영업을 하겠죠. 그쵸? 그냥 100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손보 50, 생보 50. 자, 여러분들 요거 집중해 보세요. 자, 그냥 메리츠로 쭉 갈게요. 82%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요. 총 수수료가 10만 원 계약했을 때 1210%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래 955%. 근데 지금 이게 인카 추가 시상이 13회차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마 3월, 4월부터 바뀔 거예요. 원래 월초엔 그래요. 연초에는. 네. 자금 정산 때문에 그래요, 회사. 원래 이게 무조건 다, 여러분들, 이 인카 추가 시상 있죠? 이거를 상생 지원금이라고 해요. 이게 부르는 용어가 전부 다 달라요, 회사마다.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GA 800개 중에 770개는 이게 없어요. 대형 GA 중에서도 초대형 GA 몇 개만 이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요, 전부 다 13회차에 나와요. 그리고 100, 200%까지밖에 안 줘요. 300%까지 안 줘요. 근데 인카는 본인들의 자본으로 먼저 선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원사에서 받는 구조예요. 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리크루팅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한민국에 GA가 800개가 있어요. 대리점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GA들 되게 많은데 그 중에 30개가 대형 GA이고 그 중에 10개에서 15개가 초대형 GA예요. 그리고 그 30개의 대형 GA는 대형 GA 연합회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GA의 실적이 350억이에요. 영수보험료가. 그 중에 인카가 35억 정도를 하고요. 인카는 매년 140%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대형 GA가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해요. 나머지 770개가 5%밖에 안 해요. 근데 나머지 그 5%에 가서 성장을 시키겠다? 점점 독과점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벤처기업을 창업해가지고 지금의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 인카가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22년 걸렸어요. 자, 그런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고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50을 했을 때 얼마죠? 얼마? 600. 정확하게 600. 600. 그리고 자, 생보. 우리가 20년은 이제 많이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볼게요. 자, 이게 82% 테이블로. 여러분들 10년 납 종신, 뭐 예를 들어서 KDB? 이건 뭐 다른 종신이긴 한데 그냥 이걸로 볼게요. 자, 여기에 시책이 한 100에서 150 있잖아요. 10년 납이에요. 그러면은 82 테이블 기준으로 960 더하기 한 100% 한번 해보세요. 50 곱하기 한 1100%. 50 곱하기 11. 그럼 55잖아요. 그쵸? 맞죠? 그럼 수수료가 얼마예요? 아까 600 더하기 550? 1100. 그럼 일단 팀장 본인이 100을 했을 때 1100 정도를 받아요. 맞죠? 예, 맞죠? 자, 그리고 내가 뽑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나랑 똑같이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70 테이블로 KDB를 했을 때 820이에요. 그럼 50 곱하기 820 하면 되겠죠. 네. 얼마? 다 계산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손보로 여기다가 70 치면 되겠죠. 메리츠, 총수수료. 여기 보시면 한 1000 정도죠? 네. 계산해보세요. 50 곱하기. 그럼 내가 뽑은 사람 70 테이블이 똑같이 100을 했을 때, 그리고 82%를 받는 팀장이 100을 했을 때, 얼마 차이가 나요, 수수료가? 계산하신 분들? 얼마 차이 나죠? 180. 팀장이 되면 그렇게 2명을 뽑죠. 그럼 360이 매니저 수당인 거예요. 그럼 360 곱하기 12 한번 해보세요. 얼마예요? 한 4,000 되죠? 그게 매니저 수당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니저 수당도 직영제의 2배를 주는 거예요. 분급으로도 나오고. 그럼 내가 한 계약에 대한 수수료가 아까 얼마였어요? 1,100만 원이었죠. 한 명당 매니저 수당을 얼마씩 받아요? 한 180씩 받았죠? 한 180, 200씩 받았죠? 2명이니까 얼마예요? 360에서 400을 매니저 수당으로 추가로 받죠. 그럼 한 달에 월급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분급 다 쌓이면 1,500이죠. 곱하기 12. 팀장으로 월납 100만 하고 내 조직원들이 100씩만 해도 뭐 하이퍼포머가 아니라 그냥 100 정도만 손보 생보 나눠서 해도 10년 납으로 심지어 월급이 어떻게 돼요? 한 1,500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11을 한번 해보세요. 연봉 2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이용 안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어렵나요? 여러분들? 네.
자, 알고 계셔야 돼요. 팀장만 돼도 그 정도의 베네핏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지점장, 요거 그냥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게 너무 또 길어지면은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자, 슈퍼지점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슈퍼지점은 이 최소 목표인 1000을 넘겼을 때 이 슈퍼지점 정산 인정 실적의 10%를 제가 운영비를 드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본부는 30%를 운영비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모든 재반 비용을 다 제가 내잖아요. 한 달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야 되는 공금 그거밖에 없어요. 쓰는 돈이. 근데 30%를 받는다? 이거는 지경제 최고 등급의 본부장이 운영비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도 지점효율 평가, 즉 임차효율 평가를 완벽하게 클리어했을 때 150% 넘겼을 때예요. 이거는. 그때 30% 받아요. 근데 저랑 같이 사무실을 쓰는데 모든 인센티브를 다 제가 주는데 30% 또 받는다?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원래 50%였는데 너무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존속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줄였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30%가 아니라 생보 기준으로 제가 비율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송보 기준, 생보 기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간단 계산으로 이 정도예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본부장이 됐어요. 2000을 했어. 그러면 오버라이딩은 오버라이딩대로 바로 2000, 3000 나오겠죠. 그리고 운영비가 2000에 30%니까 얼마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복잡해도 꼭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자, 2000을 했어요. 30% 얼마예요? 600. 계속 2000을 해서 1년에 운영비만 얼마 줘요? 7200. 미쳤죠. 제가 지점장일 때 10명, 15명 조직 운영할 때 제가 영업한 거에 30% 늘 썼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10명, 15명 조직 운영할 때. 그때 제가 평균 한 1000 정도 했어요. 800에서 1000 정도 했을 때. 지금 린치핀 인센티브들이 제가 이 지사를 오픈하고 나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지점장 맨 처음 할 때부터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비를 본부급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만약에 슈퍼지점이 있다? 그럼 그 슈퍼지점장한테 운영비 또 따로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받는 운영비에서 그만큼은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유튜브든 교육비 지원이든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할 수 있잖아요. 조직 운영할 맛이 나잖아요. 돈으로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마지막 사업단. 사업단은 50명 이상의 3,000 이상인데 9697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단부터. 네. 물론 분기마다 저도 평가를 받으니까 계속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린치핀의 구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보세요. 나중에는 지경제에 계신 분들이 지사제로 다 흡수가 될 텐데 최고 등급 받고 있는 지사제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린치핀도 이번 연도에 더 성장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왜 그러냐? 우산 역할을 해주거든요. 우산 역할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밖에 못하는 조직이에요. 90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예 지사를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근데 린치핀 밑으로 들어오면 지사 오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좋은 대우를 해드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구조를 우린 계속 선순환시켜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린치핀 수수료 매니저 승격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린치핀 임명장 이제 수여를 하겠습니다. 승격하신 분들이 다 나왔죠. 종아가 앞으로 나와주고, 제가 우리 지점장님들 그리고 부팀장님들, 팀장님들 린치핀 임명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들 그리고 부팀장님들, 팀장님들 다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임명장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임명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부팀장 이상으로 승격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다 임명장을 만들어서 전달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제가 먼저 우리 종화부터 드릴게요. 자, 나머지 분들은 다 여기 이쪽에 서 계시고. 자, 린치핀 임명장. 린치핀 이종화 팀의 이종화.
귀하는 늘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린치핀 부팀장에 임명되어 직원들의 귀감이 되었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린치핀 부팀장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앞으로도 솔선수범하며 린치핀에 선하고 바른 영향력을 주시고 린치핀 조직원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훌륭하고 모범적인 매니저로 린치핀 컴퍼니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린치핀 대표 김민준 드림.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네. 자, 축하드립니다. 이제 종아가 옆에서 좀 읽어줘. 자, 다음 박진아 부팀장님. 네. 덥죠, 여러분들. 네. 네, 지금부터 사회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회는 우리 이종화 부팀장이 진행합니다. 네, 린치핀 임명장 박진아 팀 박진아. 기아는 늘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린치핀 부팀장에 임명되어 직원들의 기감이 되었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린치핀 부팀장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앞으로도 솔선수범하며 린치핀에 선하고 바른 영향력을 주시고 린치핀 조직원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훌륭하고 모범적인 매니저로 린치핀 컴퍼니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린치핀 대표 김민준 드림. 네, 여기서부터는 이하 동일합니다로 해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네, 자,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김현정 팀장님. 네. 자,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로 해줘. 자, 린치핀 임명장 린치핀 김현정 팀 김현정. 기아는 늘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린치핀 팀장에 임명되어 직원들의 기감이 되었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린치핀 팀장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이하 동일 2023년 1월 1일 린치핀 대표 김민준 드림. 네, 자, 우리 현정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매니지먼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네. 이지원 팀장님. 네, 린치핀 임명장 린치핀 이지원 팀 이지원. 기아는 늘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린치핀 팀장에 임명되어 직원들의 기감이 되었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린치핀 팀장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 린치핀 대표 김민준 드림. 네, 자, 지원 팀장님 좋은 매니지먼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잡을까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우리 용현 지점장님. 네, 우리 지점장님들도 다 드릴게요. 네. 네, 지점장님 임명장 수여하겠습니다. 린치핀 임명장 린치핀 퍼스트 지점 박용현. 기아는 늘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린치핀 지점장에 임명되어 직원들의 기감이 되었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린치핀 지점장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3년 1월 1일 린치핀 대표 김민준 드림. 네, 자, 용현 지점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자, 다음 지환 지점장님. 네. 받는다. 자, 린치핀 임명장 린치핀 코어 지점 이지환. 기아는 늘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린치핀 지점장에 임명되어 직원들의 기감이 되었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린치핀 지점장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3년 1월 1일 린치핀 대표 김민준 팀. 자, 우리 지환 지점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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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다음 최준용 지점장님. 네. 네. 린치핀 임명장 린치핀 VVS 지점 최준용. 기아는 늘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린치핀 지점장에 임명되어 직원들의 기감이 되었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린치핀 지점장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2023년 1월 1일 린치핀 대표 김민준 드림. 자, 우리 준용 지점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우중 지점장님.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힘들지? 자, 린치핀 임명장, 린치핀 시그니엘 지점, 김우중. 기아는 늘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린치핀 지점장에 임명되어 직원들의 기감이 되었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린치핀 지점장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2023년 1월 1일 린치핀 대표 김민준 드림. 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종아 고생했어. 고마워.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임명장을 전달을 했고요. 네, 이제 임명장을 전달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거는 린치핀 마인드거든요. 자, 여러분들 끝까지 조금만 더 집중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항상 제가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한 달에. 예.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1년 365일, 제가 이거를 이제 한 달에 2번에서 3번 하니까 1년이면은 약 40번 정도를 하는데 그 40번 내내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마인드십을 교육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리더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지금 린치핀에 8분의 이제 리더분들이 또 추가로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우리 린치핀은요, 부팀장 포함해서 매니저분들이 아마 전체 인원의 한 절반은 앞으로 될 겁니다. 제가 구조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로 6개월 뒤에 1년 뒤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근데 저는 그게 조직을 훨씬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특히 우리 영업인들은요, 누군가를 책임지게 되는 순간 생각도 행동도 많이 바뀌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예, 이런 말이 왜 있겠습니까? 책임감이 부여되는 순간 사람이 정말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리더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리더십 교육을 또 하겠습니다. 해이부지 위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해이부지 위정? 예. 자, 리더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라는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리더의 성공은 그 사람이 뭘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이끄는 팀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게 어떤 건지 리더분들은 빠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리더는 나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잘난 맛에 뭔가를 해도 내 팀원들이 못하면 그냥 그 리더는 못하는 거예요. 자, 해이부지 위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롭기는 하나, 사람이 정말 덕망이 좋고 은혜롭기는 하나 정치는 할 줄 모른다라는 의미예요. 정나라의 자산이 물을 건너느라 고생하는 백성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수레에 함께 타고 건너게 해주었는데 맹자는 이를 듣고 정치를 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로서 백성들을 생각해서 은혜로운 일을 했어요. 근데 왜 비판을 받았을까요? 자산은 은혜롭긴 하나 정치를 할 줄 모른다. 11월에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작은 다리를 놓고요. 12월에 수레가 지나다닐 수 있는 큰 다리를 놓으면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데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군주는 상황만 보고 그 순간의 상황만 해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리더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게 리더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왜? 무엇을 어떻게? 이제 요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개인이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으나 정부는 국민을 비판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뭐 때때로는 아이고 뭐 나라가 왜 이래? 뭐 누가 왜 이래?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국민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시스템을 설계하고 바꿀 권한이 있는 이는 오직 구조 개선의 목표를 둬야지 그걸 한 개인의 노력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린치핀에 있는 다양한 구조와 다양한 시스템,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의 리더라면 구성원 탓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영업을 못해? 누가 뭐 이렇게 안 돼? 그런 걸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해결책이 못 돼요. 개인의 노력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이걸 명심하고 여러분들 다 매니지먼트 하셔야 돼요. 구조를 바꾸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구조를 바꾸는 거. 자, 무엇을? 리더라면 무조건 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매니지먼트,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그건 구조 개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사람을 뽑아도 10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하라고. 제가 이건 뭐 늘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리더라면 무조건 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장이 직원 개인의 능력에서 잘못의 원인을 찾아내는 건 가장 나쁜 수예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런 직원을 뽑은 인사 시스템과 그런 직원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방비하지 못한 보안 시스템에서 원인을 찾아내야지. 그래서 개선을 해야지 그것을 한 개인이 야, 넌 왜 이러냐.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대 다수가 상식적으로 일을 하니까 여기선 상식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떻게? 원인을 찾아내 개선하고 재발하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 근데 이게요, 진짜 중요한 게 그 김승호 회장 있잖아요. 제가 책도 선물해 드렸었던 김승호 회장. 김승호 회장의 강연회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누가 Q&A 시간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자기가 이태원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번 일,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많이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 일 겪고 나서 내가 망했다. 이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너무 억울하다. 김승호 회장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건 네 탓이야. 라고 그랬어요. 너 이태원에 왜 가게 차렸어? 네. 결국엔 그 사장의 잘못이었다는 거죠. 왜 많은 데 중에 이태원에 가게를 차렸어? 왜 거기에 입지를 선정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저는 다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고 다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 객관화가 되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이게 안 되는 거지. 누구를 탓할 여력도 없어요. 그럴 힘도 없어. 네.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원인을 찾아내 개선하고 재발하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 인간의 의지는 나약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 개인의 의지로 극복되는 건 아주 미미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스스로는 굉장히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시스템에 다 통제받아야 돼요. 8시 반까지 출근하는 거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출근 문화가 없는 조직은 싹 다 망하는 거예요.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강연에서 본 건데요. 루틴이 없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가 않대요. 루틴이 없는 사람은. 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못 먹고 밥 먹고 뭐 하고 이런 루틴이 없으면요. 그냥 하루가 무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데 그 무의식이라는 게 사람은 다 나약하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좀 미루고 싶고 그러니까 루틴만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루틴을 장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루틴 일마감해라 노래를 부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선비 같은 사람도 유흥을 즐기게 되면 생전 안 하던 짓을 하죠.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애당초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게 최선이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있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요. 왜 음주운전해요? 자기 차를 끌고 갔으니까. 자기가 그런 못된 습관, 못된 버릇,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걸 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면 아예 차를 안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꼭 차를 왜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차를 안 가져가면 되잖아요. 환경을 바꾸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죠. 제 클라이언트 분 중에 식당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식당 앞에서 사람들이 회사원들이 계속 담배를 펴요. 줄담배를.
그리고 아무데나 꽁초를 그냥 막 미친 듯이 버려. 물도 뿌려보고 욕도 해보고 소금도 뿌려보고 별의 별짓을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래 안 고쳐져요. 식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구에서 그러고들이 있으니까 식당으로 누가 들어가요? 점심시간만 되면 거기서 다 담배 피고 있고 막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침 뱉고 난리가 나 있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그걸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거 다 싹 치우고 거기다가 꽃밭을 꾸며놓으라 그랬어요. 화단 갖다 놓고 이쁜 꽃 배치해 놓으라고. 그 뒤부터 거기서 아무도 담배를 안 펴요. 이게 환경이 중요한 이유예요. 자, 마찬가지로 조직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조심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 이미 발생했다면 빠르게 제거하는 게 답이다. 이것도 제가 운영하는 방법이랑 방식이랑 똑같아요. 제가 일 못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뭐 같이 성장하려고 같이 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 영업이. 하지만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건 안 돼요. 네. 근데 사람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척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화가 잡히니까. 자, 이거 보세요. 어떤 중독이든지요, 대부분 처음엔 그냥 가볍게 해보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끊을 수 있다고 단언하거든요. 하지만 잘못된 환경에 한 번 들어가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정말 어려워요. 성장 배경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듯 일하고 있는 환경이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거죠. 리더라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리더라면요, 여러분들 좋은 구조를, 선순환 문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에만 집중을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인기 얻어야지, 보너스 얻어야지, 좋게만 얘기해야지,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딴 생각은 당장 버리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건 불가능해요. 왜? 리더는 정말 잘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조직이 안 되면 다 리더 탓이에요. 그래서 그 각오를 하고 리더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억울한 일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고독한 일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라면 좋은 구조를 만드는데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 뭐 이런 인센티브, 복지, 구조, 수수료 뭐 등등 제가 이런 걸 고민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그것이 조별과제의 조장일지라도 구조 만드는 데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린치핀의 일마감 문화 목표 과정,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마감 문화 추석 때 보니까 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시그니엘이랑 VVS의 일마감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퍼스트 지점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고, 코어 지점 종화만 저한테 따로 보내주거든요. 뭐 하겠죠. 따로 방 만들어서. 했다가 안 했다 할 거면 당장 때려치세요. 데일리도 보내다가 안 보내고 보내다 안 보내고 할 거면 그냥 때려치세요. 하지 마세요. 신뢰만 깎아 먹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할 수 있어요. 조정은. 내가 뭐 요건 조금 더 추가해야지, 요건 빼야지.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죠. 법도 바뀌는데. 근데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안 할 거면 그냥 그 무엇도 하질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욕만 먹어요.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나약함에 빠져버려요. 나 또 꾸준하게 안 했네? 그렇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스스로. 실패를 반복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한 사람조차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했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한 1개월 된 신입이 여기서 이 말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듣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냉혹하게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일마감 문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일마감 한 달 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마감하고 주마감하고 일 6개로 쪼개서 마감하고. 그거 무조건, 그냥 이거는 쉬는 날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쉬는 날이 어딨어요? 안 그래요? 쉬는 날이 없는 일을 선택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뭐 언제 난 쉬어야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우리 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걸 인정을 하라니까요. 사람은 일단 인정을 해야 바뀌어요. 나는 게으른 사람이고 꾸준한 사람이 아니야. 그걸 일단 인정을 하세요. 그래야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요? 10분 더 자고 싶더라고요. 네. 사람이니까 당연하잖아요.
일마감 문화 꾸준하게 하세요. 네. 꾸준하게 안 할 거면 하지 마시고, 뭐든지. 그리고 목표 과정, 이게 진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목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방 청소를 할 거다. 방이 지저분해요. 방 청소를 할 거다. 이거 목표죠. 그쵸? 내가 오늘 방 청소 해야 되니까 목표 맞죠? 그쵸? 대부분 목표를 어떻게 정해요? 나 이번 달에 100 이거 해야지. 나 방 청소해야지. 나 뭐 내 자리 사무실 청소해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방 청소를 했어요. 그럼 목표 달성했죠. 그리고 2주 뒤에, 한 달 뒤에 어떻게 돼요? 내 방이 어떻게 돼요? 2주 뒤에, 한 달 뒤에 또. 어지럽혀지잖아요. 또 여기 책상 엉망진창돼 있잖아요. 그건 목표 설정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목표 설정은요, 여러분들의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평소에 책상을 사용하지? 어떻게 평소에 물건 배치를 하지? 그 과정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들어져요. 2주마다 한 번씩 청소해도 또 들어지고, 또 들어지고, 또 들어지고, 또 들어져요. 개선이 안 돼요. 여러분들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 100을 해야지, 200을 해야지? 그럼 내가 하루에 루틴이 어떻지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루틴이 어떻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단발성 슈퍼스타에서 끝나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때는 목표보다도 뭘 생각해라? 과정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루를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되면 목표 설정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완전 사라져버려요. 그냥 내가 사는 것 그 자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영업인들은요, 루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마감 하시라는 거예요. 일마감 하지 않잖아요? 루틴을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 수 없어요. 왜? 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린치핀의 경영 방향성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경영 방향성, 자,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냐면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 자,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말라야 정상에 더 많이 올라간 팀의 특성이 무엇일까? 부재 밸런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생의 밸런스거든요. 밸런스. 저는 그냥 그런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요, 일에 미친 듯이 집중을 할 시기예요. 이렇게 해놨을 때 인생 길게 봐야 되잖아요. 나중에 내가 미친 듯이 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살 수도 있겠죠. 남들이 못 가는 세계 여행 갈 수 있겠죠. 해외여행 갈 수 있겠죠. 얼마든지 즐길 수 있겠죠. 네. 그렇잖아요. 아, 맞다. 아까 전에 그 수수료 제가 설명할 때 제가 이거 설명드렸어요. 지점인데 지점 유지율이 92%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이 업에서 망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지점의 유지율이 92%가 넘어가면 그 지점의 모든, 예를 들어 10명이에요. 그 지점의 모든 사람들이 그만둬도요. 그거에 대한 이간이 있잖아요. 계약이. 인카는 정말 좋은 게 그 이간, 연임 수수료라고 하죠. 연임 수수료를 100% 이간 받는 사람한테 다 줘요. 원래는 다 회사에서 가져가거든요. 회사에서 100% 다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7대3. 이간 받는 사람한테 3할 주고 회사에서 7할 가져가요. 근데 인카는 100% 다 줘요. 이간 받는 사람한테. 그럼 지점장이 돼서 유지율 92%가 넘고 지점원들이 10명이 다 그만뒀어요. 분급수수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냥 매달마다 영업을 잘했던 지점이면 억 단위일 수도 있고, 최소 4천, 5천 넘겠죠? 그걸 2년, 3년 받아요. 그것만 10억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전 그걸 준다니까요. 그거 원래 최고 관리자인 다 제가 갖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많이 성장을 위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전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받아요? 또 운영비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 구조 안에서. 자, 이걸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자, 히말라야 정상에 이제 올라간 팀의 특성이 무엇일까? 마지막 장이에요. 밸런스. 한 책을 읽다 보니 이런 연구가 있다. 지난 100년간 히말라야 등반대 5,104팀을 분석했다.
정상에 더 많이 올라간 팀의 특성이 무엇이었을까? 자, 분석해보니 위계 질서가 강한 팀이었다. 위계 질서가 강한 팀. 카리스마형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면 된다라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위계 질서가 명확한 팀이 정상 정복을 훨씬 더 많이 이루었다. 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연구 결과는요, 일반인의 통념과 대략 일치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등반 성공의 비결은 강력한 위계 질서고 강력한 카리스마형 리더. 안 되면 되게 하는 특전사식, 군대식. 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구자들은 다른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문득 궁금했던 거예요. 질문을 바꿔본 거죠.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팀의 특성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결과가 나오니까 연구팀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바로 정상에 가장 많이 오른 팀의 특성과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즉, 위계 질서가 강한 팀이 사람도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위협을 무릅썼어요. 구성원들의 위험 경고도 무시했어요. 리더의 과도한 긍정성과 하면 된다는 의지는 불행히도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공에 대해 분석할 때 몇 가지 오류가 있죠. 하나는 생존 편향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성공한 경우들만 빼서 공통점을 분석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업은요, 제가 해보니까 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부터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지?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지? 저는 솔직히 경영인 모임에도요, 성공 사례는 듣지도 않아요. 그냥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딴 생각. 그거 어차피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분야도 다르고. 그거 배울 게 없어요. 성공 사례는. 근데 어떤 경영인들이 겪었던 위기나 망했던 사례는 정말 하나하나 다 메모해놔요. 그리고 그걸로 이걸 우리 일에 적용하면 어떻지라고 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망하는 이유가요, 참 재밌는 게 그냥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기본을 안 지켜서, 비상식적으로 행동해서. 그냥 거의 영업조직에 망하는 이유는 90%가 망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인당 생산성에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갑자기 막 우리가 영업을 다 안 하게 돼가지고 조직이 안 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1명, 2명씩 기본을 안 지키고, 야, 어때? 이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조직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걸 최고의 리스크로 보는 거죠. 아무튼 생존 평형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성공한 경우들만 빼서 공통점을 분석한다라는 게 그걸로 우리는 성공의 지표를 삼죠. 그러나 그 성공 요인으로 실패한 경우들은 체크하지 않아요. 2차 대전 시 전투기 취약 부분 보강에 대한 스토리는 생존평의 사례 널리 알려져 있죠. 또 하나는 무엇을 성공으로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의 오류예요. 많은 기업들이 OKR이나 KPI 지표를 정해요. 이건 이제 핵심 성과 지표인데 너무 많은, 이게 여러분들 진짜 웃겨요. 보세요. 너무 많은 쥐 때문에 골치였던 어느 도시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잡은 쥐를 가져오면 돈을 주자. 오히려 쥐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사례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어느 도시에서, 그러니까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가 아픈 도시가 있었어요. 잡은 쥐를 가져오면 돈을 주자. 오히려 쥐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늘어가지고 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의도는 좋죠. 쥐가 많으니까 쥐 가져오면 돈 줄게. 의도는 좋죠. 근데 분명히 그 지표들을 달성했는데 오히려 뭐가 안 좋아졌어요? 경영 성과나 체질이 완전 최악으로 빠졌잖아요. 진짜 이 도시에서 바라고자 했던 거는 쥐를 가져왔을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쥐를 없애는 건데 그걸 역이용하면서 안 좋은 사례가 생겨난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도구도 전능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밸런스다. 항상 양면을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조직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달라요. 위계질서와 개인주의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둘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린치피는 인문에서 정착을 꿈꾸는 분들, 또 정착에서 성장을 꿈꾸는 분들, 성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분들 모두를 아우르는 문화와 시스템, 제도, 성장 마인드를 보유하고 있다. 차별하지 않는 공평함, 위계와 상식을 지키되 또 자유로움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도 강조하는 곳.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2023년에 초대형 조직으로 반드시 성장 또 이뤄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경영 마인드고 여러분들도 이걸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 번 정도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까운 듯 가깝지 않은 그런 리더십이거든요. 네. 그래서 밸런스. 여러분들 항상 뭐든지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밸런스. 네. 자. 예,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이네요.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챔피언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리고요. 린치핀의 가치는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린치핀의 가치는 하면 큰 목소리로 우리가 만든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린치핀의 가치는 우리가 만든다. 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